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사주공부를 하면서요, 사주 8자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관상 공부입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지 않고요, 우리는 다른 부분을 보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유추하고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요, 손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잡죠. 그러면 그 잡은 손에서 우리가 많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요. 일단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묵직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느낌이 강한 느낌이 오는 손이 있거든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 성격도 이렇게 단단하고 우직한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도 손을 잡았을 때 굉장히 손이 부드럽구나,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성격도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정보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을 보았을 때 손이, 이 손판이죠, 이 손등과 바닥면이 두툼하신 분들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살이 쪄서 두툼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손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바닥면과 이 손가락면이 나눠지는데요, 이 손바닥면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요, 손가락이 좀 짧고 뭉툭하면서,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손이라고 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런 일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이라든가 혹은 운동선수라든가 혹은 몸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바닥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손가락이 짧고 약간 발달이 덜 됐죠. 이런 분들은 주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요, 이게 손바닥면이 얇고 많은 부분이 발달이 덜 됐는데 손가락이 섬소목수처럼 아주 가늘고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전형적인 예술가의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피아니스트라든가 아니면 글을 쓰는 작가님들이라든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손가락이 많이 발달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손바닥이 발달돼도 피아노를 칠 수가 있고요, 손가락이 발달됐어도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편적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학우님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요, 손바닥을 봤을 때 이렇게 손바닥면이 붉은기가 조금 돌아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붉은기가 지나치게 붉어서 무슨 빨간 염료를 이렇게 손에 찍었다가 본 것처럼 아주 새빨간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요, 식습관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몸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손바닥이 지나치게 붉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조금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이요, 하얗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핏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이렇게 손이 지나치게 하얗신 분들도요, 빈혈이라든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붉으신 분들, 지나치게 핏기가 없이 하얗신 분들은요, 꼭 건강검진을 한 번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사주를 보세요. 그러면 빈혈이 있는 사주라든가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주라든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을 보고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을 봤을 때 손바닥면이 누리끼리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노란빛을 띈다고 하죠. 이런 분들은요, 이 행동이 발달된 분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기보다 행동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실행력이 좋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요. 식신상관이라든가 우리가 재성이 발달되신 분들이 행동력이 많이 발달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이 누런 빛을 띠는 분들이 주로 식상이 발달되고 행동력이 발달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면과 이 손가락면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서 골고루 발달되신 분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임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발달된 분들의 직업이라든가 행동 습관을 조금 관찰해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톱을 꾹 눌러 봤을 때요, 핏기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화오행을 보시면 지나치게 고립돼 있거나 혹은 극을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넘치거나 혹은 부족해서 화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목오행이 굉장히 위축되거나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팔, 다리, 손가락 이런 쪽으로 사지 이런 쪽으로 이 혈액순환이 끝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화오행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바닥을 보면요, 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정선, 두뇌선, 생명선, 결혼선 이렇게 큰 주름이 있거든요. 이런 주름이 없는 손도 있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주름이 없고요, 잔주름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손바닥에.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삶이 파란만장하고 또 그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손금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손바닥에 잔주름이 많으면 고생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굵은 주름이 없이 잔주름만 형성되어 있는 손바닥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삶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봤을 때 이렇게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가락이 짧고 단단한 느낌이 주는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 고집이 좀 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먹은 행동은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약간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이 이렇게 손바닥 면보다 손가락이 조금 짧고 그 행동력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로서는요, 비견겁재가 강하신 분들 혹은 또 인수가 많이 발달돼서 이 비견겁재가 같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손바닥이 강하고 손가락이 짧으면서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체격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거든요. 몸은 작은데 손이 커요. 이런 분들은 약간 망상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이 좀 많고요, 밤새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부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상과 망상 그리고 이상이 되게 많이 발달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어떤 계획도 세우고요, 또 꿈도 꾸고요. 이런 분들이 손이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 큰 사람 이런 말 하는데, 물질적인 어떤 뭐 낭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큰 그릇을, 큰 재물을 만지고 하는 그런 손 크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몸이 작은데 손이 큰 사람들은요 조금 망상가적인 기질이 있고요, 신경질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어머님들. 이거는 좀 잘 새겨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손이 큰 사람들은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몸이 큰데요 손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내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약간 냉정하고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요, 돌아서면 다시는 그분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손이 몸에 비해서 작은 사람들은요 좀 독하다, 조금 성향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요, 체격이 좀 큰데 손이 좀 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체격은 굉장히 작은데 손이 또 커요. 이런 분들은 아, 저분은 저런 이상을 가지고 있고 약간 망상가적인 기질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보완해서 봐야 되니까요, 오늘은 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주라든가 다른 신체 구성을 보고요, 또 조율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김에 손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손톱이 단단하고 납작하면서 네모진 손톱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남성분이 손이 부드럽고 손톱이 이렇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성적인 손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손톱의 성격을 나타내니까, 여성이 그렇게 단단하고 넓적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이지만 남성 같은 기질이 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고요. 반대로 남성이지만 손톱이 굉장히 부드럽고 둥근형을 가지고 있고 여성 손톱같이 그렇게 생기신 분들은요 또 성격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톱에는요 이렇게 끝부분에 반달 모양이 하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전체 손톱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손톱을 보면요, 이 반달 모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이런 손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우리 사주로 봤을 때 신금이라든가 경금의 모양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흰 부분은요, 설사라든가 변비라든가 이 대장에 관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달 모양을 보고요,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설사병을 달고 있거나 변비를 달고 있는 분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상을 통해서도 저도 실험을 했었고요. 마이상법, 달마상법, 유장상법 이런 상법 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의학지라든가 어떤 논문에 실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공부를 해서 우리 학우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손톱을 봤을 때요, 이렇게 주름이 중간에 세로줌이 있거나 가로주름이 있거나 이 주름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관살의 모양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일지에 관살이 있거나 관살이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이 손톱에 이렇게 세로주름, 가로주름이 있는 경우는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톱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요, 관살의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이 욕심도 많고 일 욕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많이 뛰어드는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보고요, 또 우리가 사주를 보면 아, 관살의 공격에 조금 노출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조절하세요,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손톱 모양을 봤을 때 빛깔, 손톱 빛깔을 봤을 때 조금 푸른색을 띠고 있는 손톱이 있어요. 그런 손톱은요, 우리가 토오행의 움직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토는 이 단맛을 주관하는 오행이고요. 또 잘 조율이 안 되고 균형을 잃으면 이 토오행은 그 하오행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인자가 있거든요. 손톱을 봤을 때 이렇게 푸른빛, 녹색빛을 띠고 있는 손톱이 있어요. 그런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사주를 봤는데 토오행이 균형을 잃고 굉장히 위축되거나 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아, 이분은 당뇨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손톱에 푸른빛, 녹색빛을 띠는 경우는요, 거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손톱이라고 합니다. 혹은 당뇨의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초록빛 손톱에서 빛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요, 또 우리 손톱을 보면서, 손을 보면서 어떤 질병에 조금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봤을 때요, 손톱이 지나치게 희면서 막 빛을 내는 경우, 또 푸른 빛을 띤 대로 왜 그 옥색이라고 하죠. 그런 손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신금의 모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신금은 호흡기 대장인데요, 특히 호흡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이 지나치게 희면서 빛을 띠고 있거나 옥색처럼 푸른 빛을 이렇게 연하게 띠는 경우는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셔야죠. 반대로 사주를 보면서 또 손톱을 봐도 되고요. 우리 학우님들 공부하시면서 임상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어느 날 손을 잡았는데 남이 악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땀이 난다는 것은요, 이미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하고 있는 감정을 많이 관장하는 뭐 수오행이라든가 혹은 금오행, 이렇게 많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에 땀이 나서 상대방하고 악수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요, 갑산성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좀 받아봐야 하고요. 이렇게 손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손을 보면서 혹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손과 손톱에 관한 관상법을 공부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